안녕하세요. 온라인 경제 기사의 달인 알파균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소식부터 한번 전해드릴게요. 네, 여기서 전기차를 검색을 했습니다. 채태원의 빅피처 배터리 동박이어 충전기 생태계 구축이라고 합니다. 한재현 기자가 취재했는데요. 스웨덴의 프리미엄 전기차 업체 폴스타 투자는 SK가 중국 최대 민영 완성차 업체와 조성한 3억 달러 규모의 뉴 모빌리티 펀드의 첫 투자라는 의미가 있고요. 폴스타는 지난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2만여 대를 판매했습니다. 향후 라인업을 확대해 연간 10만 대 이상 공급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이를 위해 중국 공장 증설에 나서는 등 공격적인 사업 확장의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SK는요, 폴스타와 전략적 파트너로서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에서 협력할 계획입니다. 폴스타는 스웨덴 회사입니다. 볼보도 스웨덴에 있죠. 둘이 같은 계열사입니다. 중국 회사가 인수했어요. SK 전기차 시장 가속 페달 충전기 제조사 3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한재훈 기자인데요. SK는 이날 이사회에서 중국 지리차와 조성하는 3억 달러, 3,400억 규모의 뉴 모빌리티 펀드를 통해 스웨덴 프리미엄 전기차 브랜드 폴스타에 6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어요. 폴스타는 볼보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하이 퍼포먼스 전기차 제조사인데요.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테슬라 동급 모델보다 높은 판매율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요. SK의 한 관계자는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의 핵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라는 걸 강조했네요. 안재관 기자입니다. SK 시그넷 EV 인수 전기차 충전 시장 진출했네요. 전기차 충전기 시장은요,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급격히 커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SK가 글로벌 리서치 업체에 의뢰해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세계 충전기 시장은 연평균 약 24% 성장할 전망입니다. 시장 규모가 올해 약 33억 달러 3조 7천억 원에서 2030년에는 220억 달러 약 25조 원까지 급팽창할 거란 얘기죠. 그랩 기업가치 44조 3년 전 투자했던 SK 대박 예감 어제도 한번 해드렸죠. SK는 글로벌 투자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도 자율주행, 커넥티드카,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 분야로 꼽히는 연결, 자율, 공유, 전동화, 즉 케이스 영역의 유망 기업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SK 관계자는 시장 상황과 투자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지분 활용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네요. 네, 전기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이제 다시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배구조 관련된 걸 검색해봤어요. 송화정 기자입니다. 회사 분할 주가의 호재일까 약재일까? 주요 기업 분할 현황입니다. SK텔레콤은 통신회사와 반도체 및 ICT 자산을 보유한 지주회사로 인적 분할하고요. 하이브, 옛날 빅히트는 물적 분할을 통해 레이블 사업 부문 담당 신설회사 설립하고요. STX 중공업은 물적 분할을 통해 수소 및 연료전지, 신재생 에너지 사업 부문 담당 STX 에너지 솔루션 설립하고요. LG는 인적 분할을 통해 신설 지주사 LX 홀딩스 설립하고요. LG화학은 물적 분할을 통해 배터리 사업 담당 신설 법인 LG 에너지 솔루션 설립하고요. FNF는 인적 분할을 통해 패션 사업 부문을 담당할 신설 법인 FNF를 설립합니다. 다음 달 1일 분할이 예정된 FNF도 책을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강세를 보였다. 이달 들어서만 28% 넘게 상승했다. FNF는 인적 분할을 통해 패션 사업 부문을 담당할 신설법인 FNF를 설립한다. 인적 분할로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거래가 정지되며 분할 이후 존속법인은 코스피에 변경 상장하고 신설법인은 재상장할 예정이다.
한우리 메리츠증권연구원은 올해 중국 매출이 3.3배 증가하는 등 기대가 크다며 중국 성장성과 인적 분할 및 낮은 유동 비율을 감안할 때 거래 정지 전에 매수 접근을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중국 매출이 참 좋은가 보네요. 조슬기나 기자인데요. 인적 분할 SK텔레콤 분할 비율 6대4 검토, 100명 규모 투자회사 연내 출범한다고 하네요. 박정호 SK텔레콤 최고 경영자는 이날 공시 직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CEO 타운홀 미팅에서 분할 비율은 존속법인 6대, 신설법인 4가 될 것이라며 양쪽 모두 영업이익 1조 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어요. 두 회사의 이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자회사 배치, 자사주 소각 등은 6월 전에 확정됩니다. 이후 8, 9월 주주총회, 11월 분할 상장 수준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정공정거래법, 상장 신규 자회사 지분율법 20에서 30%상 SK하이닉스 지분 추가 취득 부분은 사라집니다. 올해 안에 SK텔레콤의 지배구조니 개편이 완료되지 못하면 SK하이닉스 지분을 10% 가까이 추가로 사야 해 9조 원 상당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돼 왔습니다. 올해가 사실상 SK텔레콤 중간지주사 전환을 위한 마지막 해로 평가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현재 SK의 지배구조는 오너 일가가 SK를 소유하고 있고 SK가 SK텔레콤을 소유하고 있고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소유하는 걸로 이어졌죠. 이창환 기자입니다. 지배구조 새판 짜는 재개, 승계 순환출자 등 무궁과제 해결이라고 되네요. 하나의 소식입니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하나그룹은 김승현 회장이 7년 만에 복귀하면서 경영권 승계 작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영권을 물려받을 김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하나솔루션 사장을 비롯해 세 아들 모두 경영 일선에 있죠. 하나 경영 승계는 시스템 통합, SI 사업 등을 하는 H솔루션이 키를 쥐고 있어요. 이 회사는 김 회장이 50% 지분, 차남 김동원 하나생명전무와 삼남 김동선 하나에너지 상무부가 각각 25%씩 가지고 있고요. H솔루션은 하나에너지의 지분 100%를 갖고 있고 하나에너지는 하나솔루션과 함께 하나종합화학을 지배하고 있어 사실상 또 다른 지주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실질적 지주사격인 하나의 최대 주주는 지분 22.65%를 가진 김 회장입니다. 김 사장이 4.4%, 김 전무와 김 상무부가 각각 1.7%를 가지고 있어요. H솔루션은 앞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하나의 주식을 잇따라 사들이며 지분율을 4.2%에서 5.19%로 끌어올렸습니다. 주식회사 하나와 하나솔루션 간 합병, H솔루션이 하나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인 후 합병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연내를 목표로 추진 중인 하나종합화학 기업 공개도 H솔루션 등 지배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승계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H솔루션은 하나종합화학 지분 39%를 갖고 있죠. 김은정 기자입니다. 따로 사는 자식품에 아는 상장사 하이브도 자회사 두 곳 흡수 합병이라고 하네요.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코넥스 시장을 합해 올 들어 소규모 흡수 합병을 결정한 상장사는 총 20개입니다. 소규모 합병은 합병 신주 발행 규모가 발행 주식 총수의 10% 미만일 때 주주총회 결정 없이 이사회 승인만으로 합병이 가능하도록 한 상법상 제도인데요. 모 회사가 피합병 회사의 지분 대부분을 가지고 있다 보니 절차가 간단합니다. 이명신 기자네요. 한 달 새 오른 SK텔레콤 회사 쪽에 반도체 ICT 투자 확대라고 하고요. 당장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에 따른 SK하이닉스 변화는 크지 않아요. SK텔레콤은 신설된 투자 중간지주사를 SK와 합병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SK하이닉스는 공정거래법상 SK의 손자회사로 인수합병을 하려면 인수 대상의 기업 지분 100%를 보유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가 M&A 경쟁에 참전하려면 그 지위가 SK의 자회사로 바뀌어야 하고, 이를 위해선 중간 지주사인 투자회사와 SK의 합병 수순을 밟아야 합니다. 새 지배구조상 대규모 M&A는 여전히 제약이 많지만 ICT 투자 전문회사의 자회사가 된 만큼 지금보다는 투자가 수월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죠. 다만 업계에서는 ICT 투자 전문회사와 SK의 합병 가능성에 여전히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가림 기자인데요. 상도이 전혀 없는 중국, 속수무책당하는 한국 기업인데, 중국의 지재권, 지식재산권 탈취로 국내 기업의 소송 리스크도 높아지고 있어요. 하나큐셀은 중국, 호주, 독일, 프랑스 등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코솔라, 롱지솔라 등 중국 태양광 기업이 180에서 206M, 마이크로미터 1m의 100만 분의 1 두께의 태양광 셀에 산화알미늄 성분과 수소 성분으로 구성된 막을 형상하는 하나쿠셀의 특허 기술을 침해해서인데요. 이 기술은 고효율 태양광 셀 양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특허 소송의 최종 결과까지 나올 때는 최소 5년이 걸리는데요. 하나큐셀이 2009년 호주에서 중국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어요. 문제는 중국 기업이 이 기간 한국의 기술을 침해한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거두면서 우회 기술을 개발한다는 점이에요. 반면 하나큐셀은 소송의 비용과 시간을 쏟아야 하는 겁니다. 김경훈 기자입니다. MBK 파트너스는 어떻게 M&A 시장에 큰 손이 됐을까요? MBK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PEF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이아웃 PEF의 경우 연간 내부 수익률 기준 8%를 투자 성패의 기준점으로 삼아요. IRR이 8% 이상일 경우 투자 차익의 20%가 운용사의 성과보수로 돌아가기 때문인데요. MBK는 현재 운용 중인 블라인드 펀드 2에서 4호와 SSF 1호 등의 총합 기준 지난해 IRR 27.5%의 성과를 거뒀는데요. 투자금 대비 2.4배입니다. 블라인드 펀드 1호는 7.5%의 수익률로 2019년에 청산됐죠. 네, 1년에 8% 이상의 수익률을 거두십니까? 그러면 그 사모펀드의 수익률 기준은 충분히 넘어지고 계시네요. 사내 금리 금시까지 규제하는 한국에 공장 지고 싶겠니? 라는 기사인데요.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장 후보자 중 오스틴 씨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투자로 연봉 6만 2,540달러, 약 7,500만 원을 받는 정규직 일자리가 1,800개 생긴다. 이런 공장을 외국에 더 이상 뺏기지 않으려면 세금으로 놓인 알바 자리를 양산하는 대신 규제를 하나라도 더 없애고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할 연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김보리 기자입니다. 21세기 소비자를 맞을 준비가 됐는가? 업계는 나이키가 온라인 전환 카드를 들고 나올 걸로 기대했다. 하지만 나이키의 전략은 세간의 예상과 달랐다. 나이키는 메가스토어로 오프라인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과 함께 기존의 3만 개였던 유통거래처를 40개로 도폭 줄이고 아마존에서 모든 상품을 철수시키겠다는 탈아마존을 선언했다. 직영 오프라인 매장을 확대하는 동시에 매출이 보장된 거대 유통망을 등지겠다는 배짱 선언에 업계에서는 우려의 시선을 보냈다. 나이키는 지난해 8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와중에도 파리 상젤리제 유럽 최대 플래그십 메가스토어를 열었다. 또 아마존에 의존하는 대신 자사모를 강화하며 나이키 플러스 회원 전환을 확대했다. 지난해 9월에서 11월 나이키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 증가하며 나이키 제국은 공고해졌다. 업계에서는 나이키의 부활을 두고 온오프라인 중 어느 쪽에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나이키의 전략은 어떤 방식이든 고객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이었다. 나이키는 공적으로 오프라인에서 글로벌 주요 도시에 많게는 200개까지 메가스토어를 더욱 늘리겠다고 했고, 실제 메가스토어는
선보이는 족족 MZ세대의 성지가 됐다. 최근 MBJ Nothing But Gold라는 패션 공유 커뮤니티 앱을 내놓자 나이키의 경쟁자는 아디다스 언더아머가 아닌 인스타그램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남양유업 불가리스 발 후폭풍 식약처 고발 거래소 감시라고 하네요. 식약처는 이 같은 활동이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사실상 홍보 활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식약처 측은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등을 고려할 때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에 질병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네요. 김범수 의장 카카오 블럭딜 성공. 사회 한원 자금 5천억 마련. 조윤희 기자입니다. 카카오는 16일 김 의장과 K큐브 홀딩스 각각 보유 중이던 172만 주, 259만 주의 카카오 주식을 이날 장전 처분했다고 공시했다. 거래 가격은 전일 종가 12만 500원에 할인율 약 3.9%를 적용한 11만 5,700원이다. 총 거래 규모는 약 5천억 원이다. 거래 후 김 의장이 측을 자녀 지분은 90일 동안 락업 보호 예수 기간이 주어진다. 또 김 의장이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카카오 지분 역시 45일간 락업 기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솔루션 1,700억 그린 본드 발행, 친환경 에너지 확대. 하나솔루션이 환경사회 지배구조 ESG 경영 인증을 받아 첫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15일 하나솔루션에 따르면 회사는 오는 19일 발행금리 3%, 만기 3년물에 10억 위안 약 1,714억 원 규모의 그린본드를 발행할 예정인데요. 미하나로 발행된 그린본드는 현대 기준 환율 및 금리 변동을 고려해 원화로 스와프할 경우 금리가 약 0.7%에 해당합니다. 미화 결전 앞둔 중국 테크 기업부터 군기를 잡고 있네요. 문서에는 업체들이 각자 반독점 관련 약속을 제시했는데요. 각 기업마다 제시한 내용은 비슷했어요. 예를 들면 텐센트는 의법 학교 경영, 플랫폼 내 입점 기업의 선택권 존중, 반독점, 공정 경쟁, 지적재산권 보호, 소비자 권리 보호 등 11개 사항을 적시했네요. 김영필 기자입니다. 주류 시장 진입한 암호화폐, 파월은 투기적 또 경고했네요. 넷스케이프는 과거의 점유율 90%를 기록했던 웹 브라우저인데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와의 대결에서 패하면서 몰락했지만 인터넷 초창기만 해도 넷스케이프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어요. 1995년 8월 9일 상장 당시에는 공모가 14달러로 시작해 장중 75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네요. 지금이 그때의 데자뷰입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주열 기자입니다. 경기 회복세 확신 어렵다. 제로금리 1년에도 긴축선 그었네요. 이 총재는 금통위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경제 회복 흐름이 강해지고 물가 상승률도 높아지면서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 금융 불균형 위험 차원에서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코로나 전개 상황, 백신 접종 등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이 아직 크고 경기 회복세가 안착됐다고 확신하기 어려운 만큼 정책 기조 전환을 고려하기에 이르다고 설명해 다음 달 27일 예정된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동결을 실시했습니다. 상반기 마지막이 될 다음 달 통화정책 결정 금통위도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하면 제로금리 수준의 최저금리 상황은 1년을 훌쩍 넘기게 되네요. 바이든 가치동맹 잇따라 증설, LG 세탁기, 삼성 SDI도 추가 투자 검토. 미국에 계속 투자해야 돼요. 삼성전자는 아까 말씀드렸죠. 텍사스에 170억 달러, 19조 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 계획 확정 계획이고요. 확정 계획, 이런 말도 있네요. 투자 계획, 확정 계획.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LG전자, 테네시 세탁기 공장 2,050억 달러, 229억 원 투자에 증설. LG에너지솔루션 테네시의 GM과 합작 투자 이 공장 조만간 확정, 23억 달러 규모.
2025년까지 5조 원 투자해 복수 배터리 공장 신설, 삼성 SDI 미 현지의 배터리 셀 공장 건설 가능성 검토, SK이노베이션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에 총 50억 달러, 1차 26억 달러, 2차 24억 달러 투자하고 있네요. 네, 미국에 계속 이렇게 투자를 해야 돼요. 바이든 대통령이 공급망을 점검하라며 2월에 행정명령을 내린 4대 품목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의약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의 미국 투자에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제너럴 모터스 GM과 테네시주 스프링힐에 약 23억 달러, 약 2조 6천억 원을 투자해 전기차 배터리 합작 공장을 건설하는 계획을 16일 현지 시간 발표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은 이미 오하이오주 로즈타운의 합작 투자 1공장 LT 셀즈를 짓고 있는데 공장을 가동하기도 전에 이 공장 건설에 나서는 겁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인텔 등 미국 반도체 기업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에 호응해 대규모 현지 투자를 속속 발표하자 GM도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GM의 투자 결정에 파트너사인 LG도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의 합작 투자와 별개로 오는 2025년까지 5조 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채태원의 빅피처.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김지성 기자입니다. 호재 쌓인 카카오 액면 분할 동화 첫날 동화 게임이 4,300억 원 샀네요. 카카오 엔터는요, 북미 지역 웹툰 플랫폼 타파스 미디어 경영권 인수도 추진하고 있어요. 이번 경영권 인수 추진은 카카오 웹툰 등 콘텐츠의 북미 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타파스 미디어가 운영하는 웹툰 플랫폼 타파스는 270만 명의 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회사 카카오 커머스는 스타일 사업 부분 인적 분할에 국내 대표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 운영사인 크로키다큰과 합병한다고 지난 14일 밝혔고요. 지그재그가 보유한 패션 빅데이터와 카카오의 기술력, 사업 역량을 결합해 경쟁력을 보여줄 걸로 평가되고요. 인수 과정에서 크로키닷컴의 기업 가치는 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병 법인은 오는 7월 1일 출범하며 대표는 서정훈 크로키닷컴 대표가 맡는데요. 주용훈 유진투자증권연구원은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는 기업 공개가 예정돼 있고 카카오 모빌리티가 구글로부터 투자 유치를 받으며 3조 5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기도 했다고 말했네요. 최태범 기자입니다. 직방 직접 중개 조짐에 공인중개사들 북을 불법 아니지만 직방은 2019년 3억6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슈가이를 인수해 네모인이라는 중개법인을 만들고 직접 중개를 시작했죠. 원룸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과는 다른 시장이지만 직방의 중개업 진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흐름으로 업계는 분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임대인, 건물주, 임차인, 세입자에게 세를 놓거나 팔아야 될 부동산을 접수 등록해 부동산 중개업소에 제공하는 플랫폼 온하우스를 자회사로 편입했죠. 공인중개사가 중개 행위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했다는 관측인데요. 직방 직접중개 조짐에 공인중개사들 부급, 불법 아니지만 여기에 더해 직방은 최근 신규 비즈니스 모델 지원, 영업 매니저로 공인중개사를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직접 중개에 나서려고 한다는 업계의 비판이 커지자 관련 모집 공개를 삭제하며 논란을 지화했죠. 이민아 기자입니다. 독수리 둥지서 자란 로봇 치킨 스케일업 날개 달았네요. 로버트 치킨의 핵심 경쟁력은 크게 자동화와 간소화 두 가지인데요. 협동 로봇을 활용해 반죽부터 튀김까지 모든 치킨 조리 과정을 자동화했습니다. 170도 이상의 튀김기 앞에서 위험하고 반복적인 튀김 조리 작업은 모두 로봇이 하는데요. 염지닭은 계약을 맺은 공장에서 매일 공급받아요. 1호점에는 로봇이 2대가 필요했지만 현재는 한 대만으로 일정한 작업량과 맛을 유지할 수 있어요. 1시간에 40~50마리까지 조리할 수 있습니다. 판매 방식도 간소화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매장 영업은 하지 않아요. 배달과 키오스크 주문을 통한 포장 판매만 합니다. 매장 영업 없이도 하루 매출은 100에서 150만원 수준입니다. 배달 주문의 대부분이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 집중되는데요. 강 대표는
조리는 로봇이, 주문 접수와 포장은 사람이 나눠서 하기 때문에 매장 인력이 한두 명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며 10평 미만 공간에서 인건비 등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에 수익성이 더 높은 편이라고 강조했네요. 김평화 기자인데요. 연 60억 드는 배구단 꾸린다는 페퍼저축은행 감당할 수 있을까요? 네,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순이익 348억 원 기록했고요. 2019년 133억보다 162% 오른 실적입니다. 중금리 대출 상품 판매가 크게 늘어난 덕분이고요. 페퍼저축은행은 자산 규모는 지난해 말 4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 3조 3천억보다 1조 정도 늘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재정 건전성은 문제 없다는 입장이고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미지를 개선해 단독 3위로 치고 올라간다는 게 페퍼저축은행의 구상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은 현재 자산 기준 업계 4위로 3위 한국저축투자저축은행, 5위 웰컴저축은행과의 격차가 미미한 공동 3위권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미 올해 수순 브랜딩 목적으로 확보해둔 예산만 50억 원이 넘는데요. 배구단 운영을 시작할 경우 TV 광고 등 다른 마케팅 비용을 줄이겠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황시영 기자입니다. 코인베이스 미국 상장 대박, 19조 부사된 38세 CEO는 누굽니까? 암스트롱이래요. 2010년 암호화폐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다. 2008년 나카모토 사토시에 의해 처음 만들어진 비트코인은 사용자들이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채굴, 마이닝하고 지갑, 월렛에 저장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상 다른 사용자와 교환할 수 있다. 은행 등 다른 대형 중개업자를 거칠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비트코인의 목표에 암스트롱은 바로 몰두됐다. 2016년 이러닝 스타트업을 운영하던 그는 비트코인에 대해 듣자마자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2012년 그는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를 설립했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가격이 뛰면서 코인베이스 회원과 순익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박미주 기자입니다. 치킨만 피자도 많이 먹었다. 매출 두 자릿수 성장하고 있어요. 도미노 피자, 피자헛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네. 도미노 피자는 청호 DPK라고 하는군요. 매출이 2,300억 원, 영업이익 165억 원, 피자헛 매출 1,100억 원, 영업이익 56억 원, 파파존스 매출 500억 원, 영업이익 45억 원 정도 달성하고 있네요. 지영호 기자입니다. LX 홀딩스 출범 앞두고 사명 논란, 국토정보공사 사업 방해. 이미 법률 검토를 마친 LG 측은 예정대로 다음 달 1일 LX그룹 출범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정보공사도 준정부 기관임을 감안하면 계열 분리 LG의 LX 사명 허용을 허락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게 공통된 견해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굵직한 소송전을 경험한 LG가 법률 검토를 끝냈다며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고 끝냈다면 그랬다는 거죠. 국토정보공사도 물러설 곳이 없는 만큼 여론전 확대와 더불어 법정 싸움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네요. 심재영 기자입니다. LG전자 네덜란드 큐앙코와 양자 컴퓨팅 기술 개발하고 있네요. 양자 컴퓨터는요, 물리량의 최소 단위인 양자의 특성을 이용합니다. 기존 컴퓨터는 0과 1을 각각 표현하는 비트 단위로 계산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양자의 고유한 특성 중 하나인 중첩 현상을 활용해 0과 1을 동시에 표현하는 큐비트, 퀀텀 비트 단위로 연산하기 때문에 기존 컴퓨터로 답을 찾기 어려웠던 영역의 문제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은 자동화, 화학, 의료, 물류,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미래 핵심 기술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문용 기자입니다. 중국만 피해보는 거 아니다. 바이든의 반기든 슈퍼을입니다. 네, 1984년에 설립해서 본사는 네덜란드 벨트호벤에 있고요. 최고 경영자는 피터 베니크입니다. 직원 수가 28,000명, 상장은 1995년에 뉴욕과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에 동시 상장했죠. 노광 장비 매출은 103억 유로, 약 13조 원. 지역 비중은 대만 36, 한국 31%, 중국 18%입니다. 1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베닝크 CEO는 최근 온라인으로 진행된 업계 행사에서
수출 통제는 경제적 위험을 관리하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미국의 수출 규제로 피해를 입는 것은 중국뿐만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베닝크 CEO는 중국이 자체 반도체 장비와 기술을 구축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리지만 수출 규제로 결국 해외 기업들의 가장 큰 반도체 시장 중 하나에서 쫓겨날 것이라며 많은 일자리와 수익이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사례를 예로 들었는데요. 베닝크 CEO는 미국 상무부의 추정치를 이용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반도체 산업이 모두 중단되면 미국은 12만 개, 5천 개의 일자리와 800억에서 1천억 달러 수준의 매출을 잃게 될 것이라고 했네요. 자, 오늘 경제기사의 달인, 온라인 경제기사의 달인, 알파균의 경제뉴스 여기까지고요. 이번 주에는 뭐 1, 2부로 나눠서 드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요. 결국 뭐 1부 정도밖에 못 올렸어요. 죄송합니다. 네, 2부는 뭐 당분간 앞으로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 용서를 부탁드립니다. 자, 주말에도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주위 사람들한테도 많이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